데일리 브리핑. 네, 매주 금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합니다. 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오늘은 소셜 드링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. 우리 사회생활에서 술, 알코올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. 그런데 요즘 젊은 G세대들이 이런 이 알코올 문화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, 이런 제 얘기가 있던데, 사실 사회생활에 이 알코올은 상당히 좀 중심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 오죽하면 이 소셜 드링킹이란 단어까지 있지 않습니까? 네, 이 네. 알코올은 참 우리 생활에 오랜 역사를 갖고 있죠. 뭐 회사에서 뭐 프로젝트를 마쳤다든지, 뭐 크리스마스 파티, 또 오늘같이 금요일 저녁에는 한 주를 마감하고 해피아워 가자. 뭐 이 술 마시는 이유 다양하죠. 뭐 기뻐서도 한 잔, 슬퍼서도 한 잔, 화나서도 한 잔, 여러 가지 있는데, 네. 사실 이 술 문화가 이 손님이나 클라이언트를 접대하면서 이런 양측 간의 관계를 맺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죠. 네. 그런데 이 팬데믹 동안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알코올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데, 네. 이 해피아워가 줌으로 옮겨갔다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 직장에서 술이 어떻게 보면 직장 내에 단결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, 사기를 충전시키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방법이 되는데, 또 어떤 회사는 아예 이런 미팅 자체를 바나 식당에서 하는 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그런데 요새 이 젊은 세대들, 이 세대들이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일부 회사에서는 이런 좀 프로페셔널 세팅한 분위기에서 알코올에 대한 생각이 변해간답니다. 그래가지고 이 알코올이 없는 소셜 관계,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민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, 네. 이런 사인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요. 여기저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? 이 직장에서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렇죠.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은근히 그런 분위기에서 압박을 받는다 그래요. 프레셔를 받겠죠. 네. 그래 2019년에 노르웨이에서 나온 연구 결과가 있는데, 직장 상사나 보스가 술을 권하면 직원들 중에 상당수가 말을 못하면서 할 수 없이 그 압박감, 프레셔를 느끼면서 억지로 마시는 이런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요. 또 영국에서도 젊은 층이 거의 절반 정도가 알코올을 마셔야 되는 상황에 굉장히 프레셔를 느낀다고 말을 했어요. 이렇게 술을 잘 마시지 않는 사람들을, 또 어떤 사람은 술이 잘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그렇죠. 이런 사람들은 아주 큰 고충이라고 하는데, 또 상사가 아니어도 친구들 사이라든가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프레셔를 느낀다고 합니다. 그래서 2020년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43%가 이 직장 동료들과 소셜라이징을 할 때 알코올로 프레셔를 받는다,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한국이 아니고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설문조사인 거예요? 미국이죠, 미국. 미국인데도 상사가 권하는 알코올에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가 이렇게나 많이 있나 보네요. 저는 좀 놀랐습니다. 그렇죠. 네. 그런데 그럼과 동시에 한편에서는 또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? 이런데 혹시 내가 참여를 하지 않으면 이 직장 안에서 내 위치에 대한 불안감도 생길 수 있어요. 그럼요. 중요한 팀워크라든지 네트워크의 기회가 사라지고 앞으로 내가 승진되는데도 이게 부정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, 이런 우려가 있죠. 그래서 그렇죠. 결국은 내가 이게 술이 잘 맞지 않아서 그래도 나는 밀고 나가면서 술을 거부할지, 아니면 직장 내에서 이런저런 그 우려를 때문에 이걸 감당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둘 중에 본인이 택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. 문대원 박사께서 저에게 술을 권했는데 제가 네. 거절을 하게 되면 문대원 박사가 혹시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. 그죠? 그러게요. 근데 저는 뭐 그런 걸 이렇게 그 프레셔를 주고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. 당연합니다. 농담입니다. 네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만일에 제가 윗사람인데 밑에 사람에게 술을 주는데 안 먹겠습니다, 그런다 그러면은 저는 속으로는 잘 됐다, 일로 가져와라. 네.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게 문화가 변하는 사안들이 줄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요. 그런 사인들이. 그렇습니다. 이 대형 회사들 중에서 이름 들어보시는 데도 있는데요. 세일스포스라는 우버,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우버, 네.
또 제트 같은 이런 큰 회사들은 이미 그 직장 내에서 알코올을 양을 줄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금지 결정을 내린 곳도 있다고 합니다. 네. 근데 이런 이유들이 절대 뭐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니겠죠. 이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이런 그 광범위한 그 생각이 변했고 또 직장 내에서 이 부적절한 행동 뭐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인데 이 사실 요새 젊은 세대들은 일이 끝나고 9 to 5 잡이 끝나고 퇴근 시간 이후에도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알코올 변화가 이제 있습니다. 그럴 거예요. 미국인들이 예전보다 알코올 섭취가 감소했어요. 2009년에는 한 달에 한 사람당 4.8잔으로 나와 있는데 2021년에는 3.6으로 줄었습니다. 어허. 그래서 요새 직장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든지 나는 사실 알코올 때문에 고생이 많아 이런 그 토픽에 대한 대화가 옛날에는 뭐 쉬쉬했다고 하면 요새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이 대화거리가 된다고 하고요. 특히 이런 건 뭐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주 편하게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글로벌 차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dry January 그러면 1월 달에는 뭐 술을 안 마시는 달, 또 뭐 go sober for October 10월 동안은 너 술을 안 마신다. 이런 캠페인이 크게 증가하면서 특히 이 젊은 Z 세대들이 이런저런 이 글로벌 차원의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알코올 섭취가 감소했다는데 오히려 요새는요. 그래서 일 끝나고 야 오늘 한잔하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미래에 가서는 더 이상해질 수도 있다는 이런 견해도 있네요. 그렇겠죠. 그럼 이런 변화가 이미 직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? 아니면은 그냥 개인적인 현상인가요? 직장에서도 서서히 변해간다고 나와 있는데요. 네. 이 대표적인 회사가 그 스페이스, 오피스 스페이스를 리즈해주는 WeWork라는 회사 들어보셨죠? 예. WeWork에서는 이 알코올에서 점점 멀어지는 방침을 세우면서 이제는 알코올 대신에 뭐 콜드브루 커피나 또 콤부차라는 드링크 들어보셨죠? 콤부차, 콤부차, 셀저 드링크, 네, 이런 걸로 대체한다고 하고요. 근데 이것이 뭐 무조건 알코올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알코올을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인식하고 또 너무 과한 알코올 섭취로 생길 수 있는 문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을 방침을 세운 것인데 또 여기 이어져서 알코올이 없는 이벤트들도 많이 등장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술 마시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밋밋하게 서 있지 않고 뭔가 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어줘서 이 사람들도 이 안에 포함된다는 의미를 이제 더 주는 거죠. 사실 이 Z세대 젊은이들이 이렇게 점점 예전 우리 세대보다도 이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의 수많은 좋지 않은 정보들이 합세되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데 22살의 젊은 여성 롤라라고 있는데요. 이 여성도 우리가 뭐 흔히 들어보는 것처럼 하루는 과음을 하고 그 다음날 고생하면서 후회를 하고 또 얼마 시간이 지나가면 또 이것이 반복되고 그러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이번에 그 팬데믹 락다운 동안 완전히 습관이 변했다고 그래요. 그래서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살면서 예전보다는 뭐 술을 전혀 마시진 않는데 옛날보다는 양도 훨씬 줄어들었고 그 술을 마시는 빈도수는 크게 감소했다고 말하네요. 특히 G세대들이 좀 그런 면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. 제가 봐도. 그러게요. 전문가들이 놀랍지 않다고 그러는데 이 전 세계 글로벌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Z세대라고 하네요. 근데 이들이 술을 마시는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물론 이 이유 복잡하겠죠. 한 가지는 절대 아닐 텐데 이 경제적, 사회적으로 많은 우려 속에서 성장하는 세대라고 부릅니다. 그러면서 어느 세대보다도 Z세대들은 이 위험한 것을 멀리하는 세대라고 하는데 좋게 말하면 조심스러운 세대들이겠죠. 네네. 그래가지고 알코올뿐만 아니라 뭐 약물 사용, 문란한 성행위, 흡연, 범죄 이런 것들도 모두 감소했다고 그러네요. 네네. 이제 이 알코올로 흐트러진 모습을 싫어하는 세대.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들이 지금 두고 있는 불투명한 미래. 그러면서 굉장히 불안하다 그러고요.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생활비라고 합니다. 생활비. 그래서 뭐 매달 받는 페이첵으로 겨우겨우 이어가고 있으면서 거기다 이 Z세대들은 이 주택시장에도 들어갈 수 없이 그래가지고 부를 축적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알코올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담도 한몫한다는 얘기네요. 그럴 거예요. 네, 그래서 이 알코올과 관련한 산업계에서도 이런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어야 될 텐데요. 대처 잘하고 있습니까? 아니면 맹놓고 있습니까? 예, 아무래도 이 알코올 판매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 산업체도 이제 잽싸게 변화를 추구하면서
요새 그 non-알코올 드링크들이 점점 늘어나고 많이 있습니다. 늘어났어요. 네, 그 대표적으로 하이네켄 맥주가 0%라고 맞아요. 봤는데 맞아요. 얼마 전에 그 이탈리안 맥주 페로니도 0% 알코올이 네. 나와가지고 이런데 대체를 하고 있고 요새 또 상당수 바나 식당에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탁구 테이블이라든지 셔플보드 등 이렇게 알코올이 아닌 활동들도 늘어나면서 이런 변화가 점점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네. 아하, 저희 식구는 주말 저녁이 되면은 맥주 한 잔 이런 게 마시거든요. 넷플릭스 새로 나온 작품들 보면서. 네네. 그런데 우리 애는 MZ 세대인데 전혀 네. 그렇게 하질 않아요. 전혀. 술도 마시지도 않고 근데 게임만 열심히 하더라고요. 그런 변화가 있네요. 근데 요새는- 저는 이 스토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예. 보면 어떻게 보면 알코올 많이 마시지 않는다는 게 꼭 나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아니 들더라고요. 그건 그래요. 그러니까 맥주 한 잔 할래? 그렇게 하면은 안 마신다고 그래서 독특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세대들이 많이 그런 경향이 있나 보네요. 그러니까 네. 무알콜 예. 맥주를 같이 먹자고 그래 보세요. 콤부차는 네. 또 잘 마시더라고요. 네. 요새는 와인도 저 무알콜 노알콜 와인이 나와 그래요?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. 네, 많이 요새 젊은 층들은 그러니까 술을 우리처럼 옛날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고 양보다는 질적으로 해서 스피릿 같은 거 하나 시켜서 네. 그거 한 잔 들고 밤새 얘기하고 그런 걸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. 문 박사님이 우리 세대 그러니까 거기 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? 아, 저도 베이비 부모입니다. 저는 아닙니다. 네. 네. 근데 요즘 정말 저도 요새 와서 누가 말이죠. 뭐 전화가 와서 예를 들어서 오늘 소주 한 잔만 사줘요. 이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. 예전엔 있었어요. 예전에는 있었죠. 아, 그렇군요. 네, 근데 요새는 뭐 전화도 없고 누구 이렇게 만나도 뭐 술 한 잔 사줘요, 뭐 술 한 잔 같이 네.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확실히 좀 세상이 많이 달라진 것 달라졌습니다. 같아요. 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문대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.